이렇게만 놓고 비교한다면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시리가 나오잖아요. 얼굴 아이디. 오? 풀어줬어.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갤럭시 S25 SE급 짝퉁이다 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실제로 1대1 비교까지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돌고 있습니다. 여기 사과 로고가 그대로 박혀있는 이 제품, 아이폰 16 프로 맥스 짝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짝퉁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반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온라인에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사과 마크까지 있지는 않고요. 이름은 좀 비슷하게 지어는 놨지만 실제로 애플이란 단어가 없고 혹은 애플 로고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이 제품은 과연 얼만큼이나 비슷하게 만들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조심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사기당하지 않는지, 이런 사기 수법까지 한번 이번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구입한 아이폰과 비슷한 컬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C타입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작 버튼도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 버튼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아이폰에는 이렇게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서 조금 두껍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저걸 떼놨다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한 사이즈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게도 한번 재봐야죠. 자, 얼만큼 똑같이 구현이 됐을까? 오, 20g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비교한다면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품임에도 불구하고 요 핀과 또 USB 케이블, 그 다음에 친절하게 매뉴얼까지 넣어놨네요. 현재 기기는 초기화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값이 중국어로 돼 있다는 거는 중국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네, 이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진짜다 가짜다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럼 메뉴를 한번 불러볼까요? 호호, 지금 메뉴를 똑같이 구현을 해놨네요. 어이구. 자, 일단 언어를 한번 바꿔봐야겠네요. 한국어가 맨 밑에 있습니다. 한국어로 변형했어요. 자, 일단 동작 버튼부터 한번 볼게요.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벨소리라고 떴죠. 음소거를 누릅니다. 네, 음소거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작업 단추 있죠. 예, 자동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초점, 카메라, 플래시 라이트. 자, 플래시를 한번 해놔볼게요. 오, 애플케어 및 무상수리요? 2025년 9월 22일인데 왜 만료됐을까? 자, 정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아이폰 iOS는 18 버전, 모델은 아이폰 16 프로 맥스고요. 모델별로 일련 번호가 현재 다 제대로 되어 있네요. 전체 용량 512기가인데 노래, 비디오, 사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486기가 밖에 쓸 수 없대요. 20여 기가가 현재 날아갔다는 얘기네요. 이거 좀 단어가 이상하네요. 네, IMEI인데 굳이 이거를 한글로 적었네요. 이메일이라고요. 현재 와이파이가 5G 때는 안 보이고 다 2G 때만 보이고 있어요. 카메라 버튼도 현재 구현을 했을까? 카메라 버튼? 오! 줌인 줌아웃은 네, 안 되네요. 자, 확대나? 뭐야 이 촌스러운 소리는. 자, 현재 보면 네, 10배 줌이네요. 앱스토어가 있죠. 네, 아이폰은 앱스토어 자체는 해킹이 되지 않아요. 다른 OS에서는 접속할 수가 없거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앱차이나.com. 이게 뭐냐면 중국은 별도로 안드로이드 스토어가 따로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사설 앱스토어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일단 업데이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구현을 했네요. 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했어요. 그러면 메모 한번 가볼까요? 그럴듯해요. 메모도 그럴듯해요. 근데 밑에 키보드는 갑자기 네, 중국어 키보드가 올라오네요.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안드로이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방금 전에 앱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거든요. 시리가 있네요. 시리를 듣습니다. 진짜?
대충 켜놓고요. 원래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시리가 나오잖아요. 나왔어. 안녕 시리야. 어디 갔니? 카메라 실행해줘. 카메라 실행해줘. 야, 갤러리 실행해. 그냥 가버리는데? 이거 뭐지? 잠깐만요. 맵. 중국 여행 가신다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설치한다는 그 지도 앱. 고덕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지갑이요? 설마 지갑이 될까요? 자, 플러스 추가.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 아이디 한번 해봐야겠네요. 페이스 아이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여기 지금 뭐라 써있냐면요, 면 아이디 설정이라고 돼 있죠. 면, 얼굴 면자를 쓰잖아요. 면 아이디 설정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세팅해 보겠습니다. 오, 지금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지 혼자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고개 돌리란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세팅이 끝나버렸어요. 자, 00000. 자, 06개. 이제 껐다가 킬 때 페이스 아이디를 풀어주나요? 얼굴 아이디. 풀어줬어.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선 번호를 물어보네. 페이스 아이디를 구현한 걸까요, 과연? 이렇게 제 사진을 찍었고요. 안 풀려. 이거 진짜야? 이거 진심인가 봐요. 잠깐만요. 안 풀려. 이거 진심인가 본데요? 얼굴. 풀려요. 근데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나침반? 자, 애나 날 따라오면 안 되잖아. 잠깐만, 이게 한 바퀴가 돌면 안 되잖아. 돌면 안 되지. 돌았네 이거. 자, 음성 메모도 되나 볼까요? 안녕하세요. 되네. 이야, 이거 모양을 똑같이 따라했네요. 전부 다 실행은 못 해봤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겉모양만 봤을 때는 이거 아이폰을 많이 써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헷갈리거나 애매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뭘 확인해 볼 거냐면, 저희가 이전에 테스트했던 스마트폰은 대부분이 미디어텍 AP가 채용되어 있는 짝퉁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안드로이드가 맞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삼성에서 테스트 모드 들어갔을 때 썼던 그 숫자 있잖아요. 그 명령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별샵 789 샵별. 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미디어텍 설정용 별도의 명령어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별샵 3646 633 샵별입니다. 여기 엔지니어 모드라는 게 떴습니다. 엔지니어 모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설정 값들을 바꾸기 위한 일종의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화와 관련된,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그 다음에 GPS 값, 위치 값 관련된 내용들, 로그랑 디버깅 관련된 내용들, 그 외에 기타 설정 값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함부로 바꾸게 되면 전화가 안 된다던가 네트워크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GPS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메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아주 친절하게 eMMC라고 되어 있네요. 자, eMMC. 자, 이곳에 보면 삼성이라고 써 있네요. 메모리가 삼성 건가 봐요. 그 외에 알 수 없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MNC BLK0 이제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에 저장되는 메모리에 대한 위치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티션 인포에 보시면 유저 데이터라는 게 있죠. 아이폰은 유저 데이터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걸 확실히 알겠네요. 어느 정도 외관이랑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들은 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넣어놨네요. 모래시계같이. 자, 이렇게 틈새로 알코올을 살살 부어주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정품은 이렇게 뒤에서 따는 게 아니죠. 액정 쪽부터 따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 카메라가 왜 같이 안 빠져? 야, 이거 뭐니?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이게 좀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거 마이크로 SD 슬롯이었을 것 같은데, 느낌상. 아이폰에 마이크로 SD가 채용되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이걸 뜯으면서,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아마 스피커인 것 같은데 스피커 선이 떨어졌어요. 여기에 스피커가 납땜이 돼 있었나 봐요. 아, 허접하다. 자, 한번 살짝 훑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터리 부분, 그 다음에 이 하단 서버보드로 넘어가는 라인, 그리고 옆에 유심 트레이로 넘어가는 라인, 이렇게 총 3개의 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버보드 옆에는 별도로 스피커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안테나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역시나 이거 하나만 달려 있고 요 2개는 가짜고 요거 하나만 진짜예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이렇게 2가지가 있네요. 이게 디스플레이네요. 배터리가 지금 여기 이거 같아요.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모터겠죠. 이것도 납땜이 돼 있어서 통째로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배터리는 현재 딱 봐서는 아이폰 배터리랑 상당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이 배터리 쪽에 혹시 뭐 별도의 이렇게 스펙이 또 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아, 네, 아무것도 없네요. 계속 이어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뜯었습니다. 이렇게 뜯어졌어요. 어이구, 실드캔을 또 어마어마하게 붙여놨네요. 야, 이거 뜯어봐야겠죠? 실드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안전을 위해서 배터리는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납땜질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상복구 시키려면. 그러고 보니 얘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지금 보면 아이폰 배터리랑 상당히 흡사하게 생겼거든요. 배터리 자체는 아이폰 배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시리즈는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BMS 보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까봐야겠죠? 자, 이거 왜 열풍기로 안 뜯고 니퍼로 뜯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이런 보드는 이제 녹는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무턱대고 히팅건으로 뜯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은 AP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품들이 녹으면서 그냥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좀 성능 좋은 니퍼, 자, 이런 이제 성능 좋은 이런 니퍼들을 사용을 해서 뜯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메탈 쪽이 검정색인 거 보셨을 거예요. 좀 이제 그런 것들은 저가형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또 한참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혹시라도 이렇게 핸드폰을 자주 뜯거나 실드캔을 자주 뜯거나 이렇게 좀 메탈을 좀 자주 자르시는 분들은 조금 좋은 걸 쓰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판매 링크가 따로 있어서 제가 하나 걸어 놓을게요. 제가 한참 쓰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이쁘게 잘 뜯었습니다. 이 옆에도 한번 열어는 볼게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네, 역시 AP는 미디어텍 MT6582V입니다. 네, 역시나 장난감이죠.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삼성 게 맞네요. KMF720012M이네요. 이거 좀 너무한데요? 아까 512였잖아요. 네, 여기 지금 보면 판매하는 분이 있어요. KMF720012M 밑에 B214였거든요. 네, 랜드 플래시 8기가네요. 근데 $18. 글쎄요, 가치로 따지자면 한 5, 6만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성된 거는. 제가 이 아이폰의 구입 가격은 10만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뜯어놓고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네요. 네,
사기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제 이런 매물이 있다라고 올리고요. 평균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현금 결제를 유도를 하고요. 직거래를 선호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아이폰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검수를 해요. 검수를 한 다음에 괜찮네요 라고 얘기해서 자, 돈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죄송한데 제가 인터넷 알아보니까 제가 올린 금액이 평균 금액보다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조금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2, 3만 원 정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얘기하신 거랑 또 다르시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한 번은 튕기신대요. 그러면은 그럼 죄송해요, 팔지 못하겠네요 라고 얘기하고 핸드폰 돌려받고 주머니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구매하시던 분 생각에서는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이득이니까 알았어요, 제가 살게요,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 짝퉁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돈을 받으면 이제 상대방 그걸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중고거래 과정에서 짝퉁이 많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본인 손을 떠난 스마트폰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면 반드시 한 번 정도 전원을 더 켜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결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시리즈 짝퉁이든 아이폰 시리즈의 짝퉁이든지 간에 가장 가공하기 쉽고 이렇게 커스텀하게 조정하기 쉬운 미디어텍 AP를 채용한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샵 3646 633 샵별 이 번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라도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 눌러 보시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뭔가 테스트 모드 접속된다 그러면 이제 짝퉁이라고 확인하시고 절대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